자, 트라우마 수업입니다. 트라우마는 충격적인 또는 끔찍한 외부의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 외상을 입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일반적인 정의예요. 일반적인 정의. 자, 좀 더 이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자, 정의를 해볼게요. 트라우마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겪지 않아야 할 충격적인 사건이나 사고로 인하여 정신적으로, 심리적으로 외상을 입은 것이다. 그렇게 이제 정의가 되고, 또 하나는 우리가 살아오면서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할 것들을 받지 못한 상태의 결핍 또는 억압 상태에서 심리적인 외상을 입는 것. 그러면 이 트라우마에 대한 정의가 일반적으로는 충격적인 끔찍한 어떤 사건이나 사고로 인해서 생긴 정신적 외상이다라고 하는데, 제가 금방 정의한 거는 그와 별개로 반대는 아니지만 다른 관점에서 보면 이거 충격적인 사건 사고가 아니더라도 표면적으로는 별 이상이 없는 것 같은데 살아오면서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될 것을 경험하지 못해서도 트라우마가 생기는구나. 이렇게 이제 조금 넓은 의미에서 바라볼 수가 있겠죠. 그러면 우리가 살아오면서 경험하지 않아야 할 것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바로 전쟁. 이는 엄청난 충격이고 끔찍한 경험해서는 안 될 그런 사건이죠. 자연재해, 교통사고, 폭력, 성폭행, 아주 심한 어떤 욕설을 들었다거나 심한 비난을 받았다거나 이런 것들은 우리 뇌에 충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럼 충격적으로 들어온 그 어떤 자극에 의해서 우리 정신적인 부분, 심리적인 부분에 상처가 생겼다. 자, 우리 몸에 상처가 나면 이걸 외상을 입었다고 합니다. 외상을 입었다 그러죠. 자, 몸이 아닌 우리 마음에도 그러한 상처를 입게 되면 그걸 외상이라고 표현하는데, 이 외상을 심리적 외상 또는 정신적 외상이라고 합니다. 자, 또 한 가지는 정상적으로 경험해야 될 걸 경험하지 못한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성장 과정에서 부모로부터 받아야 될 따스한 관심과 칭찬, 격려, 성취 경험, 또 다양한 사람들과의 원만한 인간관계, 이런 것들은 정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해야 할 것들인데 그것을 경험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오는 상실감, 결핍, 그러한 어떤 왜곡된 감정 상태, 이런 것들이 정신적으로 외상을 입힐 수 있다. 이렇게 보면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 개념이 조금 더 잡히죠. 자, 그러면 다시 봅시다. 정신적 외상이라고 했거든. 심리적 외상이라고 했거든. 그럼 이 외상이 일시적으로 왔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반복되었거나 일시적으로 온 것 중에서 아주 내가 견디기 힘들 만큼, 감당하기 힘들 만큼 충격적으로 들어왔다면 그건 내 안에 그대로 갇혀버려요. 갇혔다는 것은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다. 그러한 혼란을 일으키는 감정 상태가 전혀 해결되지 않는 상태, 그 상태에서 그것이 어떤 격렬한 감정 상태를 만든다면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게 만든다. 이게 이제 트라우마에 대한 어떤 개념, 정의예요. 그럼 이게 트라우마는 심리적 외상에서 좀 더 발전된 단계인가요? 심리적 외상 그 자체예요. 정신적 외상, 심리적 외상, 표현은 다르게 하는데 같은 거예요. 자, 이제 예를 들어 봅시다. 학교에서 학생이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받는, 흔히 우리가 왕따라 그러죠. 근데 왕따에는 대부분 학교 폭력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 동물의 세계에서도 사자가 자기가 속한 그 무리에서 방출돼서 쫓겨나오면 혼자서 생존하기 힘들죠. 다른 무리들에게 공격을 당하거나 혼자서 사냥도 힘들어집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자기가 다른 그 집단에서 따돌림 받게 되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상실해버려요. 그래서 폭력이 대부분 뒤따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학교 폭력을 당한 그 학생은 그 경험이 어떤 경험일까요? 그 학생에게는. 우리는 일반적으로 쉽게 이야기하죠. 그렇게 당했으면 선생님한테 이야기하거나 부모님한테 이야기해서 도움을 받아서 그거 해결하면 되지. 왜 혼자서 그걸 고민하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당사자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아요. 온 세상이 새카맣게 되거나 하얗게 되어버립니다. 그 어떠한 부분에서도 도움을 청할 수가 없는 무력한 상태에 빠져버리기 때문에 빠져나오지를 못하죠. 그러한 경험은 본인에게는 어떤 경험일까요? 끔찍한 경험이고 충격적인 경험이고 아주 정서적, 부정적 정서를 일으키는 강렬한 경험이죠. 그것은 바로 트라우마 경험입니다. 이 트라우마 경험이 뇌에 저장된 걸 다른 말로 트라우마 기억이라고 하는 거예요. 트라우마 경험과 트라우마 기억은 다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트라우마 경험을 했더라도 그것이 기억화되지 않는다면 일시적으로 왔던 것은 우리의 내성을 길러주고 적응력을 키워주기 때문에 관계없어요. 그런데 그것이 해소되지 않고 내 안에 갇혀버렸을 때 이 트라우마, 이 기억이 그 이후에 한 인간의 삶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게 이제 문제가 되죠. 자, 조금 전에 이제 그것과 다른 결로 아이가 성장 과정에서 부모의 쉽게 하면 가정 불화죠. 가정 불화로 인해서 부부 싸움을 자주 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엄마를 폭행하는 장면을 계속 보게 돼요. 그 과정에서 자신도 아버지로부터 폭행을 당합니다. 자, 이건 끔찍한 경험이면서도 그러한 환경 속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노출됐을 때, 아까 앞의 경험은 단 1회만에 정신적 외상을 주지만 이러한 가정 불화가 있는 가정에서 성장하는 이 아이는 일회적으로도 충격이 들어오지만 계속 반복적으로 그러한 환경에 노출됨으로 인해서 정상적으로 받아야 될 것도 못 받게 된다 이 말입니다. 한 가지 요인이 아니죠. 겪지 않아야 될 걸 겪고 겪어야 될 거는 못 겪는 상태가 되어버리면 이건 아주 심각한 상태가 되겠죠. 그러면 이 학생 같은 경우는 어떤 상태가 되어버릴까요? 심한 그러한 애정 결핍이 생긴다든지 낮은 자존감, 열등감 이것이 성장해가면서 어떤 사춘기를 거치거나 또 성인이 되었을 때 본인도 모르는 막연한 어떤 불안, 대인관계 깊이 또는 어떤 분노 감정 이런 것들로 발전될 수 있다. 그러면 이 트라우마라는 걸 공부한다는 건 참 의미가 깊은 거예요. 나중에 다른 심리학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내가 트라우마를 하나 정확하게 공부를 하고 그런 다른 심리학 공부를 한다면 엄청나게 도움을 받죠. 왜냐하면 모던이라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대부분의 심리적 문제의 기저에는 뭐가 있느냐면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그 기억이 남아있기 때문에 심리적 문제를 일으킨다는 거죠. 그럼 트라우마를 안다는 것은 한 인간의 어떤 심리적 걸림돌, 심리적 장애를 극복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중요한 키를 갖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부터 수업하는 이 트라우마가 그만큼 중요한 그러한 열쇠를 줄 겁니다. 그 트라우마 경험이 예를 들어 일시적이어서 이게 트라우마 기억으로 어쨌든 뭐 장기 이렇게
가지 않았다고 치면 그거는 괜찮아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트라우마 경험이 아니네요. 그러면. 경험은 트라우마 경험이죠. 끔찍한 충격적인 사건이잖아요. 아, 근데 그거는 걸 우리가 일회적 학습이라 그래요. 일회적 학습. 일회적 학습이라는 말이 붙었다는 것은 결국은 뭐냐면 기억화됐다는 거거든. 근데 그게 왔는데 큰일 날 뻔했어. 죽을 뻔했어. 해서 그게 해소됐다면 그건 트라우마 기억으로 남진 않는다. 그럼 그것도 트라우마라고 해요, 보통? 표현을 트라우마라고 하죠. 그런데 그게 기억화되지 않았으니까 그건 굳이 트라우마라고 할 필요가 없고 트라우마 경험을 했다. 그러니까 트라우마 경험이 모든 사람들에게 트라우마 기억을 남기는 것은 아니다. 여기 이제 좀 디테일한 이제 내용들이에요. 왜냐면 자, 트라우마 경험에 의한 트라우마 기억을 갖게 된다면 뇌에 뭐가 됐다는 겁니까? 기억화됐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기억은 어떤 회로일까요? 아주 굵은 회로를 만들었겠죠. 전용 신경 회로를 구축했다 이 말입니다. 그 트라우마 경험과 관련된 전용 신경 회로가 구축돼서 기억화된 거예요. 그 기억 시스템이 아주 굵게 만들어져 있거든. 근데 중요한 건 그 트라우마 경험은 어떤 거였나요? 충격적이고 끔찍한 것이었거든. 그러면 이건 뇌에서 어떤 화학 물질을 분비를 시켰냐 이 말입니다. 그 트라우마 그 경험을 절대로 잊지 못하도록 강하게 기억화시킬 수 있는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됐거든. 그럼 이 굵은 전역 신경회로에 강력한 화학 물질이 분비가 됐으니까 이건 우리 뇌에 과잉 활성화를 시키죠. 왜? 다시는 그런 끔찍한 경험을 해서는 안 되거든. 그걸 안 하기 위해서 뇌에서는 생존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이 회로를 굵게 만들어 가지고 다음에 그것과 비슷한 아주 미세한 자극만 들어와도 과거에 트라우마 경험했을 그 당시의 상태로 빠르게 재현시켜 버립니다. 그러면 이러한 기억화된 것은 지속적으로 이제 문제를 일으켜요. 자, 보세요. 아까 그것이 경험이 정상적으로 받지 않아야 될 걸 받았던, 받아야 될 걸 못 받은 것이든 간에 그게 트라우마라면 이것이 정신적 외상을 남겼다. 그러면 외상을 입은 상태에서 우리 몸은, 우리의 이 뇌는 어떠한 상태로 변화하는가? 트라우마는 트라우마 경험하기 이전과 이후에 한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버립니다. 트라우마 경험 이후에는 모든 그 이후의 학습과 경험은 트라우마라는 틀을 만드는 트라우마에 채색되어 있는 그 틀로 통해서 들어와요. 모든 표출되는 것도 트라우마에 채색된 그 틀을 통해서만 표출됩니다. 그렇다면 이 해소되지 않는 정신적 외상은 계속 지속적으로 어떤 상태를 만들까요? 내 안에 각성하라는 상태를 계속 만들죠. 긴장하라는 상태를 만들죠. 그래서 외상 후에 계속 뭐를 겪느냐? 스트레스를 겪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외상 후에 겪는 스트레스를 해서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라는 이름이 나오죠. 그렇다면 아까 그 질문하신 내용대로 모든 트라우마 경험이 트라우마 기억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일회적 경험이 충격적이고 아주 끔찍한 자신의 안전과 생존에 위협이 되는 그러한 자극, 경험이었다면 그것은 대부분 트라우마 기억으로 남는다. 그 트라우마 기억은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만든다. 자, 오늘은 우리가 수업이 트라우마 수업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 대해서는 깊게 다루진 않습니다. 근데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할 때 반드시 스트레스에도 관심을 가져야 되는 부분이 왜 나오느냐. 불안, 우울, 스트레스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또 뭐하고 연관되냐면 이 트라우마하고 연관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게 되면 그 사건은 이미 어떤 겁니까? 과거 기억이잖아요. 과거 기억인데도 이 과거 기억이 과거에 분리되어 있지 않고 현재에 들어와 가지고 뇌에 기억화될 때는 분리돼서 독립되어 있는데 현재에 연합돼서 들어와서 과거를 계속 현재에서 느끼게 만드는 연합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이 뇌는 뭐 착각을 해버리죠. 과거의 그 경험을 현재의 모든 이 틀에다가 채색시켜 버렸으니까 지금 현재 자기가 보는 이 모든 세상은 트라우마 세상이에요. 이게 우리가 트라우마가 얼마나 한 인간의 삶에 큰 영향을 미치는가, 그리고 이 트라우마 경험 이전과 이후에 개인의 존재와 정체성이 어떻게 바뀌는가. 트라우마를 겪은 사람에게는 두 가지 사람만 존재합니다. 트라우마를 경험한 사람과 경험해보지 않는 사람.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나는 트라우마를 경험했는데 내 주변의 모든 사람들은 트라우마를 경험 안 했다면 그 사람들과 나는 소통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그 사람들과 나는 관계가 안 된다 이 말이죠.